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통안전시설 일방통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일방통행을 지정하면은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국민 다수의 불편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 기준이라든가 주민 설명회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민 설명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가 있냐 하면은요. 이 도로교통법 보호법에게 소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에 따라서 소통성이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단 교통 전문가들은요, 이거 다 3초면 다 스캔해가지고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를 분석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걸 잘 모르지만 우리 이 전문가들은 이거 딱 보면 3초면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교통량 조사를 분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마추어인 애들이 말이에요.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양평 고속도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예비 타당성을 재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3초면 다 끝난다라는 말. 자, 보세요. 자, 여기 시계 방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고 잘못 만들어진 통행 체계입니다. 이건 누가 했냐면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공학 박사들이 이 시계 방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럼 자도 전문가거든요. 보자고요. 얘네들 박사들이 심의해 놓은 꼬라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뭐냐 하면요. 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교차로에 횡단시설이 있어요. 여기 횡단보도 여기 있습니다. 횡단시설에는 상충, 차와 자동차의 상충을 최소화하여라 하는 법규가 있어요. 이거는 뭐에 있냐면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교차로에 횡단시설의 상충을 최소화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6조에서는 소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라라고 법익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호법익을 준수하기 위해서 교통 전문가들이 보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생활에 사용해 보시라 이겁니다. 일단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중앙선 상태예요. 여기 중앙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호기가 두 개가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유턴 가능하죠. 유턴을 했는데 일리 돌아와서 이쪽에 있는 주차장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요. 한 바퀴 우회해서 들어가야지 돼요.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유턴하는 차들이 유턴을 해서 한 바퀴 돌아 들어가든가 아니면 여기 신호 좌회전을 타고 여기서 신호 좌회전을 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호를 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차하고 유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차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횡단보도의 교차로에서 상충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보도 등의 설치에 관한 관리 지침에 법을 위법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총 통행거리를 볼 거예요. 우회거리가 얼마나 생기고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도로 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에요. 자, 그럼 단위 시간당 유출입 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막혀서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도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얘는 유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로 용량이 감소가 되죠. 자, 상충이 증가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좌회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다려야 되고 유턴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또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교차로가 여기가 꽉꽉꽉 쌓여가는 거예요. 여기서 직진 신호 받아서 대기하는 차, 여기서 좌회전 받아서 대기하는 차가 쌓이니까 여기가 쭉 밀려나갑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좌회전하는 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녹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까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3초면 스캔이 끝난다.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 이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특혜육을 만들어가지고 시계 방향을 만들어서 이 주변 교차를 먹통으로 만들고 막히게 한 놈들이 있다는 거죠. 예. 특혜육을 불러내가지고. 예. 그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자, 현황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측 그대로 맞았나 볼게요. 여기 1번, 2번 신호기 교차로고요.
여기 6번에 여기 중앙선이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유출입 대수가 나오는데 시계 방향 유출입 대수는요 2629대고요. 얘는 2767대예요. 몇 대가 더 많아요? 예, 시간당 한 100대? 이렇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시간당 100대면 하루면 얼마가 되겠어요? 24시간이면. 예? 이게 지금 단위 시간당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볼까요? 이 교차로 서비스 수준 1번, 2번. 그 다음에 상충을 보면 보세요. 시계 방향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이만큼 지정했는데 시계 방향을 돌려니까 상충에서도 증가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상충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교통량 조사, 뭐 시뮬레이션 돌릴 필요도 없이 딱 눈으로 보면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백만 원의 돈을 비용을 들여서 이 교통량 조사를 하는 거죠.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진실한 사람이 말하는 걸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반시계 방향했을 때 한번 지체도 볼까요? 67.7초고요. 여기는 108.2초예요. 예, 지체도가 확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신호기 교차로에서 신호기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지체 정체가 줄어드는 건 당연히 반시계 방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돈 들여가지고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수개월 걸려서 이거 나온 거예요. 수개월 걸려서. 그런데 이게 6개월, 7개월 걸려서 나온 거를 단 현장에 가가지고 3초. 아니, 집에 앉아가지고 책상만 딱 보고서 신호기 교차로 하고 운영 상태만 딱 봐도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는 양평고속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3초면 해결나. 이거는 양평고속도로는요. 3초도 안 걸립니다. 2초면 다 끝납니다. 2초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 양평RC 그 JCT 가지고 자꾸 그 고속도로 종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3초면 다 끝납니다. 뭐 딱 잘라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검토해 볼게요. 양평RC하고 JCT를 분리시킨 거는요. 고속도로가 이 나들목하고 JC가 합류가 되면 끼어들기를 합니다. 그럼 합류 상충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 상충이 발생되면 묻듯하니까 이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IC와 JC를 분리시킨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 김건희 여사 땅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 땅이 있든 말든 고속도로가 안 막히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소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도로를 내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취지이고 도로법의 취지인 거예요. 이거 교차로 입체 설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훨씬 더 소통성이 안전성이 좋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냐 하면 자, 6번도가 막히니까요. 이쪽에 도로를 여기 양평 JCT를 뒀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요. 이게 대화마을 초교 있는 데가 청계 1이 양평은 청계 1인데 보시자고요. 남양평 IC에서 차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6번도를 거쳐서 양평 IC 차가 들어와요. 모든 차량이 합류됩니다. 합류돼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돌아가는 겁니다. 합류되어서 한 군데서 몰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대한민국 초기에 차가 막힐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왜 모든 차량을 다 합류시켜서 여기서 처리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의혹이 있느냐? 자, 여기가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6번국도를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고 나면 88번 국도하고 얘가 막히면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기잖아요. 대체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얘가 막히면 대체도로가 없어요. 아시죠? 여기까지 다 대체도로가 없는 거예요. 국도에 접하지가 않잖아요. 대체도로가 있는 거하고 대체도로가 없는 거에 대한 가성비를 어떻게 따질까요, 여러분? 예? 예? 이걸 BC를 땄다가 또 따져가지고 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정말 좀 납득이 안 돼요. 자, 또 다른 하나를 제기를 할게요. 자, 고속도로가 구배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구배가 심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속도가 증가했다 감속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높이로 가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잖아요. 통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도로 용량이죠. 단위 시간당 유출입 대수가 달라져요. 그죠? 당연히 그런 면에서 대한1이 더 우세를 하죠. 정체가 되지 않게끔 하고 대한1이 통행 속도가 높으면 도로 용량이 증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1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리고 RC 설치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는 88번 국도가 있으니까 얘가 막히면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자, 안전성에서 긴급시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고속도로가 막히면 여기는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불이 나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이 되게 힘들어지는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막히면 88번 국도를 우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대한 1과 2를 갖다가 교통량을 조사를 다시 하고
편익비를 다시 따지냐 이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명백히 이게 맞는 거거든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 3초로 스캔이 끝날 겁니다. 이제 법령에 대한 위법 검토를 할게요. 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 도시군 계획시설을 위반할 적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밖에 없고 변경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에 이미 이 고속도로 종점을 이 양평 JCT, 남양평 IC에다 두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얘기했냐면 2030 계획의 2018년도에 자 강화대교 신설, 양근대교 확폭, 그 다음에 88번 국도를 확폭하는 거예요. 왜? 차가 막히면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두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도로 용량을 넓히기 위해서 이 88번 국도를 정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37번 국도가 2차로에 4차로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6번 국도하고 물리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가 더욱더 막히는데 굳이 여기다 왜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확장이 돼서 30번 국도에서 올라온 차량까지 합류가 되면 이 도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도를 만들고 교통량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소영 국회의원 말대로 말씀드리면, 자, 이 남양평 IC에서 이 제시티를 분리시켜서 여기다 둔 것이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데 특혜다? 아니죠. 직권남용이다? 아니죠. 직권남용은 누가 했어요? 법령을 위법해가지고 남용하는 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왜 도시군 계획시설을 위반을 한 그대로 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변경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도시군 계획의 결정 없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 변경에 대한 결정이 없이 임의대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자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벌칙행위로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고 이렇게 만들면 양평의 제시트 이쪽에다 두면 김건희가 특혜로 처벌받고 이래도 처벌받고 저래도 처벌받고 국민이 뭐 개돼지입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이 도로 무엇을 위협했을까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위반한 주민설명회에서 결정한 이 도로를 자기 마음대로 지 입맛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거 변경한 거 아닙니까? 이 노선에 대한 예타가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끼워 맞추려고 이쪽에서 저쪽 어디죠? 설악면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연장을 갖다가 끼워 넣기를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려고 끼워 넣겠던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예타 부풀리기 아닙니까? 법을 누가 위법했어요? 이런 예타 부풀리기에 대한 모순 때문에 기재부가 학을 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을 하면서 변경을 해서 법령을 위법해서 직권을 남용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공무원들 전부 다 수사조사해야 되는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부패 행위로 이거를 수사했던 놈들이 김현미 장관을 수사했을까요?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데 수사했을까요? 이래도 처벌받고 저래도 처벌받으면 이 도로는 못 만드는 겁니다. 이 도로의 진심을 가지고 애국하려고 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어요. 왜? 너희들이 특혜용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뒤통수 쳐버렸는데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나라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이가 나 못하겠다 손들어 버렸잖아요. 이 더러서 못해먹겠다고? 누가 똥볼을 찾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무엇이 문제냐면요. 이 도로를 그러면 양평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평 국민이 지금 뭘 얘기해야 되느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라서 이 노선과 이 노선의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탈하다는 게 아니라 타당성 재검토를 해서 어떤 게 편익 비용이 더 큰가 가성비를 큰가를 갖다 검토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기재부가 나서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국민이 기재부에게 이런 국가재정법 50조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논란을 종식시키고 갈등을 화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재부에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뭐한 잡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부모 제사상 법인카드 남용 써가지고 배임해서 제사상 차리는 놈인지 아십니까? 그런 놈이 애국을 하겠습니까? 국민들 참 순진하십니다. 예?
그런데 뉴스에 다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딱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요. 이익적 관계가 얽혀 있으면 비교 이익 양형을 명확하게 해서 그 법의 보호법익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게 공무원의 사무 의무예요. 그런데 그 자기 사무 의무를 지금 못하도록 계속 고소질 수사를 해서 직권남용을 걸고 넘어가면 이 도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양평 국민들은 뭘 주장해야 하냐면 조속히 이 두 대안 1과 2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통을 좀 하는 사람 제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도로가 88번 국도에 접한 이 도로가 있는 것이 가성비가 더 좋고 편익비용이 더 증대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거라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강릉에서 원주 갈 적에 영동고속도로가 막히면 42번 국도에서 접해서 우회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구간은. 그렇게 왜 만들었어요? 예, 보호법익이잖아요. 막히면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게 보호법익이에요. 이 도로가 챙전받는 이게 계속해서 차가 늘어나는데 꼭 변경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큰 계획하에서 당연히 대한 1로 가는 게 미래 확장성에서 되게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굳이 예탈 1, 2 통과시켰어요? 자, 그러면 다 한 가지 의심이 들잖아요. 설악면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 연장시켜야 된다? 아니죠.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37번 국도를 확장해가지고 가평 설악면으로 가는 도로를 확장하고 노선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양평 국민들이 양보를 하고 이거 조속히 개설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